먼저 첫 시간은 배열이고요.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첫 시간 배열이고요. 배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배열과 관련된 연산 그 예제들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배열 설명하기 전에 내장 자료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네, 내장 자료형 같은 경우는 8개의 기본 자료형 플러스 스트링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내장 자료형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8개의 기본 자료형이 있어요. 이 기본 자료형은 원시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인트, 바이트, 숏,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캐릭터 이렇게 8개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요. 이제 값을 저장하지 않는 변수들도 있는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C나 C++의 포인터 개념이 주소의 값을 저장하는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들이고요.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소를 저장하는 자료형인데 이 문자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료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처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어, 스트링 s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마치 s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저 헬로가 들어가진 않아요.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자바가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기본 자료형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 8개의 원시 타입하고 스트링 합쳐서 빌트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배열은 같은 자료형을 갖는 값들의 집합이고요. 여러분들 어, A 배열의 I 번째 값 참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좀 C랑 C++랑 다르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 어, 이름과 자료형을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생성을 해야 돼요. A에 이 더블 값을 n개 넣을 배열을 생성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문 필요에 의해서 반복문에 따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이거에 세 개가 쓰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숫자 자료형은 0으로 불리언은 false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네, 그러고 배열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한 자료 구조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배열의 메모리 표현을 한번 보자면 배열은 사실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 new 키워드를 쓰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연속적으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뭐 자바 배우면서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셨을 텐데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가 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int 뭐 a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사실 a라는 공간에는 이 이거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a라는 변수는 이 배열의 값을 직접 저장하고 있지 않고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a라는 값은 52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즉 a라는 배열이 523번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length라는 값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3번지에 8개의 배열 칸이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실제 자바 시스템에서는 이것만 쓰는 거죠. 이 a라는 변수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a는 new int 뭐 8 이렇게 쓴다는 거 자체가 원래 a는 여기에 비어 있었는데 이 아래에 8개의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주소를 참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한 방법이고 우리가 배열이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라고 해요. 이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라는 거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우리가 0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배열에 저장하는 어떤 구조에 있어요. 뭐냐면 시작점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a, i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이 주소 a, i의 주소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a의 값 더하기 인덱스의 값. 예를 들어 a이면 523 플러스 2면 525잖아요. 그럼 525번지가 A2인 거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0번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해야 523번을 바로 참조할 수 있겠죠. 이런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가 인 이유를 이 배열의 자료 구조에서도 조금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과 경계 검사인데 이 A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선언 안 하죠. int A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값의 주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 생성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C나 C++에서는 이 경계 검사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자바에서는 해줘요. 자바에서는 이 배열의 범위보다 더 작거나 큰 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런 런타임 예외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 발생하면 내가 배열 인덱스를 잘못 설정했구나 알면 됩니다. 훨씬 자바가 안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 new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냥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값이 별로 없으면 그냥 중괄호로 생성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시기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제는 우리 트럼프 카드 예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원카드나 포커 할 때 쓰는 카드 있잖아요. 포커 보면 문양이 클로버, 다이아,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이걸 수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장을 한 모습이고 그다음 랭크 같은 경우 숫자를 의미하는데 원래 2부터 10 그리고 잭, 퀸, 킹, 에이스, JQKA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13개, 4개가 있는 이런 지금 배열을 선언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응용인데 지금 매스 랜덤을 써가지고 카드 뭉치에서 임의의 카드를 뽑는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매스 랜덤이란 함수는요.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반환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랭크와 수트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2 of hertz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링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랜덤하게 뭐 3 of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랜덤하게 정해야 돼요. 인덱스를 랜덤하게 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매스 랜덤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랭크의 랭스가 13이니까 여기 양변에 곱하기 13 해주는 거예요. 다 곱하기 13 해주면 얘네들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곱하기 13 된 값은 13 이하의 값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매스 랜덤 곱하기 13 하면 0부터 12까지 왜냐하면 정수 버림이 되기 때문에 12까지의 값을 랜덤으로 뽑아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i와 j를 뽑아서 지금 랜덤한
카드를 하나 뽑아내는 효과를 지금 얻었어요. 그리고 런타임 시기에 배열을 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 배열을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덱이라는 이제 트럼프 카드 덱을 총 52장의 트럼프 카드 덱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트링으로 저장을 할 건데, 수트의 랭스, 즉 4 곱하기 13 문양의 개수와 숫자의 개수를 곱해서 52개의 배열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회를 하면서 얘네들을 다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막 따라가진 않을게요. 코드를 그냥 저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2 of clubs, 2 of diamonds 하면서 2에 대한 모든 문양, 그 다음 3에 대한 모든 문양, 4에 대한 모든 문양 해가지고 끝에 에이스에 대한 모든 문양까지 총 52장이 저장이 되는 형태로 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본인이 보세요. 그리고 배열을 섞기예요. 우리가 배열 셔플을 해보는 거는 사실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배열 섞으라고 하면 그냥 아마 어레이스에 있나요? 뭐 셔플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자바의 기본 적인 메소드들을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우리가 구현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배열 섞는 그 코드를 한번 보기 전에 이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코드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A와 B를 바꾸는 코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int t A에 넣고 A에 B 넣고 B에 T 넣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배열의 인덱스 이용해서 i와 r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i번째 값과 r번째 값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네를 막 아무리 교환을 해도 카드 덱의 조합은 반드시 같을 거예요. 이 교환을 하는 거에서. 심지어 i와 r이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뭐 막 값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즉 이 어떤 코드는 i와 r 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조합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열을 섞을 때 어떻게 섞을 수 있냐면,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뽑아가지고 얘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넣고, 그 다음 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 또 랜덤 뽑아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쌓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앞쪽부터 계속 쌓아서 이제 하나의 배열을 완성하면 얘는 완전히 섞인 배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랜덤을 하나 뽑아요. 뽑고 나서 이 첫 번째 자리와 이제 뽑힌 애랑 첫 번째 자리랑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4, 0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수합의 코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왼쪽은 뽑힌 애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직 안 뽑힌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하나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6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 자리랑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이 들어가고 이쪽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줄을 기준으로 이쪽은 뽑혔고 이쪽은 안 뽑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뽑으면 이 배열이 섞이지 않겠어요? 끝까지 뽑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배열을 섞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섞는 코드는 굉장히 우아한 코드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비보건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뭐 게임 만든다고 하는데
게임 만들다 보면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보건 추출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는 예시는 뭐 예를 들어 마피아 게임 아이고 뭐지? 마피아 게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6명이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마피아를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6개의 공간이 있고 A, B, C, D, E, F, C, D 네 6개 맞죠? 네 이렇게 6명 있고 배열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B 넣고 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D 넣어서 얘를 리턴하면 되겠죠. 얘 2명 뽑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애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를 또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를 뽑아야 되는데 또 랜덤으로 뽑다 보니까 B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2명이 뽑혀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건 좀 문제죠. 한 번 뽑힌 애는 복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복원 추출 구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이 불리언 배열을 선언을 해요. 불리언 배열 선언해서 맨 처음에 다 false예요. 그리고 B 뽑았잖아요. B 뽑았으면 여기 이제 B 넣으면서 B는 true가 되는 거예요. 나 뽑았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B를 또 뽑았을 때 항상 이 불리언 배열을 참조를 해가지고 true면 다시 한번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아무리 계속 뽑아도 랜덤이 아무리 B를 계속 뽑아도 여기 true인 거 아니까 여기 넣지 않고 계속 랜덤 돌다 보면 이제 다른 애 뽑겠죠. 다른 애 뽑으면 비로소 얘가 또 T가 되면서 2가 들어가고 2명 다 뽑았네 하고 리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6명 중에 2명 뽑으니까 그렇지 사실 10,000명 중에 뭐 9,000명 뽑아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속 그 부딪힐 거예요. 불리언 배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 8,999명 뽑았을 때 나머지 1명 뽑아야 되면 이미 뽑은 사람 뽑을 확률이 90%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셔플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보건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열의 응용이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M개의 정수 중에서 N개를 뽑는 그런 그 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OT 때 하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N개를 뽑아야 되니까 N개 배열을 지금 만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출력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랜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D를 뽑았어요. D를 뽑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섞는 거랑 D랑 A랑 바꿔요. 그러면은 이쪽은 또 뽑힌 거죠. 그럼 D는 이제 더 이상 뽑힐 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랜덤으로 뽑을 거니까. 그래서 또 A를 뽑아요. E를 뽑아요. E면 또 이제 두 번째랑 바꿔서 B, E, B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2개를 뽑았잖아요. D하고 E. 그러면 2개 뽑았으니까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같은 거 뽑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뽑은 애를 다 앞쪽으로 옮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보건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코드를 꼭 보세요. 굉장히 우아한 방법입니다. 네, 일단 그렇고 그리고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사전 계산이에요. 프리컴퓨테이션이라 해서 여러분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라 해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몰라요. 풀어본 분이 대부분 있을 텐데 백준 같은 거 풀어보다 보면 이제 뭐 2초 안에 뭔가를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열 같은 걸 막 쓰고 하면서 공간을 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메모리를 소모해서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반면에 시간 좀 넘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러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푼 문제는 다시 풀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약간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의 예예요. 뭐냐면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었어 하고 그 답을 기억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미 풀었으니까 그 푼 문제 기억한 값을 꺼내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의 하나의 예시죠.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한번 풀면 그거를 저장해놨다가, 즉 메모리를 쓰고 공간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음에 풀 시간을 절약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즉 사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쓴 예시 중에 하나는 조화수 예시예요. 조화수는 뭐냐면 이런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n분의 1까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면서 더하면 n분의 1까지 다 더한 수를 구하는 그런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h4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h3 플러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즉 hn-1을 알아야 돼요. 그 n을 알려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리컴퓨테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hi는 hi-1 더하기 i분의 1이니까 이거를 배열에 저장해 나가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구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h 0부터 h 100까지 이러한 값들이 자주자주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계속 구하는 것보다 배열을 이용해서 한 번만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값을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꺼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배열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열의 응용 중에 하나는 반복의 간단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달의 이름을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 하면 말치인가요? 네, 말치가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그때 이런 코드를 짤 수 있어요. if, else if, else if 해가지고 계속 이러한 else if 문을 한 12개 이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달의 이름을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쓰면 더 가독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스위치 케이스를 쓰더라도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보기 안 좋아요. 근데 배열을 이용해서 이걸 아주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months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값에 이렇게 각각의 월의 이름들을 다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해놓고 m이 주어지면 이 m을 그냥 인덱스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알아서 참조가 되면서 값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열을 활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 비어있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이 들어왔을 때 제뉴어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뉴어리 들어오면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칸 민 거예요. 만약 여기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n-1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인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게 만약 반복이 엄청 많이 된다, 이 어떤 먼스를 참조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 사실 n-1을 하는 오버헤드가 이 공간 하나의 오버헤드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저자가 해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 다음에 배열의 대입하고 동일성 확인이에요.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리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주소값만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A라는 값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사실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자바에서 관심 있는 영역은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A는 B, 우리가 배열을 뭐 예를 들어 int A, B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A는 B라고 했을 때 그 의미랑 그 다음에 if A는 B 이 두 개의 의미가 어떤지는 사실 이 구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A는 B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배열을 참조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B를 또 선언을 했다고 쳐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B 자리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A는 B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반대로 할게요. B는 A라고 했을 때 그냥 A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523, 8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공간을 참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B 0은 뭐 3 이렇게 바꿨으면 A의 0도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은 배열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넣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같은 배열을 참조하는지만 확인하지 배열 내부의 값이 같냐 다르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사용한 예제들인데 예제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수준이 가늠이 안 돼서 이게 좀 쉬울까 어려울까를 아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예제들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포켓몬빵 있죠. 포켓몬빵에서 그 스티커를 모아야 되잖아요. 스티커 모아야 되는데 모든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포켓몬빵을 얼마나 사야 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n개의 포켓몬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n을 결정을 하는 일단은 코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n개의 스티커를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유무를 판정하는 이 불리언 배열, 파운드 배열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카운트와 밸류 카운트가 선언이 됐는데요. 카드 카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산 포켓몬빵의 수, 그 다음에 밸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은 스티커의 수예요. 스티커의 종류. 그러니까 이 스티커 종류가 n개가 돼야 제가 다 모은 거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n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랜덤하게 어떤 포켓몬 빵을 사가지고 랜덤한 스티커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밸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포켓몬 빵 하나 샀으니까 포켓몬 빵 산 횟수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포켓몬 빵 스티커가 안 모아져 있으면 즉 제 손에 없었으면 이제 포켓몬빵 스티커 하나 모았다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포켓몬빵 그거 찾았다라고 true로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밸류 카운트가 n이 돼가지고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제가 포켓몬빵을 몇 개 샀는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예제를 하나 한번 봤고요. 또 다른 배열의 예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예를 들어 n이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2부터 n-1까지 나눠보면 되죠. 나눠봐서 이 i n% i가 0이면 소수가 아닌 거죠. 나눠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20 이하의 소수가 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작업을 이중포문으로 이용해서 2부터 또 20까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어떤 거냐면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뭐냐면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수는 전부 다 소수예요. 2를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2는 소수가 되고요. 그리고 2의 배수들은 다 소수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체에 거르는 거죠, 마치. 그 다음에 3 또 만났잖아요. 그럼 3은 이제 소수인 거고 3의 배수 또 걸러집니다. 그리고 또 5 만났으니까 5의 배수 또 걸러지고요. 7 만났으니까 7의 배수 걸러지고 11 만났으니까 11의 배수 걸러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소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소수만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까 이중포문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방금 체에 거르는 행위와 그 다음에 체에 걸린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그 소수들만 찾아내는 그런 코드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2부터 20까지면 제곱수가 그러니까 i제곱이 n 이하인 경우까지만 돌면 돼요.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소수를 찾는다. 그러면은 1의 2의 배수 2의 배수부터 10의 배수까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예를 들어 11부터는 그러니까 11도 소수고 11의 배수 뭐 22, 33, 44, 55 얘네도 다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반복이 지금 i분의 n 예를 들어 1부터 100이면 10까지만 순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100 이하의 소수가 다 결정이 되게 돼요. 100 이하의 소수들이 다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부터 n까지 돌면서 그 is'이라는 불리언 배열, 아까 이 불리언 배열 있죠? 얘네들을 순회를 하면서 그 살아남은 것들만 개수를 세가지고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번 활용을 하는 코드들 살펴봤어요. 그리고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흔히 엑셀과 같은 곳에서 우리 표로 쓰잖아요. 표 같은 테이블의 정보들을 저장을 하려면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와 출력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그냥 하나의 반복문만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행과 열에 대해서 돌아야 되니까 이중포문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i와 j 선언해서 ij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표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2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따로 다른 막 자료 구조를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a, i, j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1차원 배열에 두 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있나? 없네.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0, A1, A 뭐 n까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배열에 또 배열이 있는 거죠. 배열의 원소로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A00, A01, A에서 A0M까지 있는 형태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AIJ라고 썼을 때는 사실 AI의 J번째 원소라고 참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네, 좀 이렇게 좀 하나의 이게 덩어리진 어떤 표현보다는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분리된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 시기에 값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물론 당연히 중괄호 이용해서 그냥 중괄호를 2번 쓰면 되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배열의 개념이 있어요. 가변 배열 같은 경우는 레그드 어레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열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가변 배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이게 선언을 할 때는 이제 앞에 행의 개수만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생성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 3개의 방을 생성을 했고 거기 방 안에 또 배열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가 하나인 배열, 크기가 3개인 배열, 크기가 2개인 배열을 각각 배열의 방에 선언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코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테크닉을 쓰면 돼요. 그래서 i, 즉 행에 대해서는 이 a의 랭스는 결국 여기 이 행의 개수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ai에 대해서 돌면서 ai의 랭스, 즉 i가 0일 때는 1, i가 3일 땐 i가 2일 아니죠. i가 1일 때는 3, i가 2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ai의 랭스를 참조해서 aij를 출력하게 하면 크기가 가변한 배열도 충분히 순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가변 배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쪽이 그냥 3x3이라고 생각하고 3이 들어가면 이제 array out of bound exception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다차원 배열도 뭐 이거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차원 배열의 연속이죠. 그래서 뭐 A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방에 또 배열이 있고요. 여기 방에 또 배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3개의 깊이로 있는 배열이어서 AI의 J번째에 K번째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이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예제 하나만 좀 보고 이제 2차원 배열을 활용한 예제 한번 보고 잠깐 쉴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예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격자 도시가 있어요. 격자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요. 가운데 시작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막 걸어요. 랜덤하게 막 걷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한 번 간 길은 이제 다시 못 가거든요. 근데 언젠간 제가 가다 보면 내 방향 어느 곳도 이제 제가 갈 수가 없는 곳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미 다 방문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 되면 그거를 데드엔드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막 가다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탈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 크기 도시에서 탈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이런데 코드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n 도시 크기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t는 시행 횟수예요. 그래서 t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시뮬레이션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먼저 일단 데드엔즈, 그래서 제가 이제 데드엔즈에 도달한 횟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t만큼 수행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도시를 순회하면서 해당 지점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2차원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차원 배열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x와 y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n by n 도시니까 2분의 n으로 선언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문을 돌아요. 그래서 활문 돌면서 무작위로 도시를 보행하는 거죠. 무작위로 보행하는데 이 활문은 그럼 탈출의 조건은 뭐냐? 도시를 벗어날 때예요. 그쵸? 그래서 도시 안에 있을 동안, 즉 x가 0보다 크고 n-1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y가 n-1보다 작고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x, y가 여기 안에 있을 때 동안만 반복문을 돌면서 막 돌아다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x, y를 방문했으니까 true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봐서 이 위아래 상하좌우가 다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막혀있으면 데드엔드니까 데드엔드 됐다 하고 반복문 탈출해버려서 시행을 한번 끝내고요. 만약 안 막혀있으면 이제 무작위로 가야겠죠. 무작위 가는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r이라는 어떤 0부터 1 사이에 1 사이의 값을 받아서 무작위로 돌아서 r이 0.25 4분의 1보다 작으면 뭐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뭐 이제 왼쪽으로 가고 뭐 상하좌우로 가는 그런 4분의 1마다 로직을 짜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도시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데드엔드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t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 데드엔드라는 변수에 몇 번 데드엔드에 도달했는지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 보시면 예를 들어 5x5에서 100번 수행했을 때 한 번도 데드엔드에 도달하지 않았대요. 근데 뭐 160x 160에서 100번 수행해봤는데 100번 다 데드엔드에 도달을 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작성해보는 코드 봤어요. 네, 일단은 배열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저도 목이 좀 아파가지고 한 5분만 쉴게요. 한 7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